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78세 박영수 어르신이 검진 결과지를 들고 계셨죠.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멀쩡했는데 검사를 받고 나니 오히려 몸이 더 아파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성민, 올해 76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4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그 중에서도 70대 건강검진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선택을 하셨으면 해서입니다. 제 자신도 한때는 검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의사 시절, 저는 환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것이 환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검사 자체가 환자를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검사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45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노인 건강검진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라도 건강을 챙겨야 한다며 병원을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오히려 건강을 잃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2세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년 빠짐없이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죠. 그런데 작년에 받은 검진에서 폐에 작은 그림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혹시 모르니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바로 동의하셨죠. 할머니는 그전까지 기침 한 번 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손주들과 함께 시장도 가시고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화투도 치시며 즐겁게 지내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은 검사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직 검사를 위해 폐에 바늘을 넣는 과정에서 할머니의 폐가 찢어졌습니다. 기흉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응급실로 실려가 한 달을 병원에서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할머니는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호흡 곤란으로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시고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5kg이나 빠지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직 검사 결과였습니다. 암이 아니라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즉, 굳이 그 위험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검사 받기 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건강검진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것을요. 의료진들도 환자들도 가족들도 모두 검사는 받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김말순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70대 건강검진으로 인해 고생하신 분들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두 검사받기 전까지는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70대 이상이시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버지가 올해 77세인데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괜찮을까? 어머니가 매년 받으시던 검진을 올해도 받으셔야 할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받으라고 연락이 오는데 받아야 하나? 특히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검진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심에서 우러나온 일이지만 때로는 그 효심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검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검진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계에서도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명 단축 원인이 될 수 있는 검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4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봐오면서 이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과잉 의료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검진들에 대해서는 권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통계를 한번 보세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불필요한 검진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불필요한 건강검진으로 인해 고통받은 어르신들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통받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 조봉석 어르신은 정말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셨죠.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지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이 아버지,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요즘 건강보험에서 많이 지원해준다고 하던데요 라고 권하셨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자녀분들이었죠. 조 어르신도 자식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받아보자며 동의하셨습니다. 조 어르신은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50세 이후부터 5년마다 받는 것이 좋다는 일반적인 권고에 따라서 말이죠. 하지만 79세라는 나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장에 작은 상처가 생겼고 그것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조 어르신은 일주일을 응급실과 병실을 오가며 치료받으셔야 했죠. 항생제를 맞고 링거를 맞고 온갖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내 세균총이 완전히 망가졌고 면역력도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조 어르신은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셨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생활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검사받기 전엔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는데 라는 조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자녀분들도 우리가 괜한 걱정을 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후회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령자 검진 주의사항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되면 우리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상처 치유 능력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작은 침습적 검사라도 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료진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에게 적용하는 같은 기준을 70대, 80대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의사가 권하는 검사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의문을 제기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신뢰라고 여기는 문화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충분히 질문하고 의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인 81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장을 정밀하게 검사해보자며 관상동맥 조영술을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한 것도 큰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겁이 나서 바로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어 심각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할머니는 수혈까지 받아야 했고 2주를 병원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나이에 비해 혈관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 답답함은 단순한 소화불량이었고요. 즉, 굳이 그 위험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몇 달 동안 회복하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검진 부작용이 때로는 질병 자체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검진들이 위험한 걸까요? 오늘 제가 4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5가지 위험한 검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신가요? 검진이 왜 위험하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젊은 의사였을 때는 그랬습니다. 검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죠. 의과 대학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선배 의사들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깨달았습니다. 의학은 과학이지만 동시에 예술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단순히 검사 결과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나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 삶의 질, 기대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검사 받고 나서 오히려 몸이 안 좋아졌어요. 검진 받기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병원 다니기 시작한 후로 약만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주 작은 이상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연종양 INCIDENTALOMA라고 부르는데 다른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종양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우연 종양의 대부분이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발견되면 의사도 환자도 가족도 불안해집니다.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더 커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추가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83세 한국순 할머니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CT 촬영에서 우연히 발견된 작은 폐결절 때문에 6개월마다 추가 CT를 찍고 결국에는 조직 검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방사선량과 스트레스, 그리고 조직 검사로 인한 합병증까지 생각하면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70세 이후에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5가지 검진이 무엇인지, 왜 이런 검진들이 위험한지, 그리고 대신 어떤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의사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한 검진 전신 PET-CT 검사.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나이가 있으시니까 전신을 한번 자세히 찍어보세요라고 권유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전신 PET-CT 검사 이야기입니다. 이 검사가 왜 70대 건강검진에서 가장 위험한 검사 중 하나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ET-CT는 방사성 물질을 체내에 주입한 후 전신을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암세포를 찾아내는데 매우 유효한 검사이죠.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서 방사성 포도당을 주입하면 암세포가 있는 부위가 더 밝게 나타납니다. 젊은 환자에게 암이 의심될 때는 정말 유용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였던 81세 박정자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큰 병 없이 지내시고 일상생활도 불편함 없이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어머니 한번 정밀하게 검사 받아보세요. 요즘 PET-CT라는 좋은 검사가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권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나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자녀분들이 계속 권하시니까 그래, 자식들이 걱정하니까 한번 받아보자며 동의하셨습니다. 그날이 할머니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PET-CT 검사 결과 간에 작은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할머니와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멀쩡했는데 갑자기 암이라니. 하지만 의사의 말을 믿고 추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CT, MRI, 초음파, 조직 검사 등 온갖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매주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영상을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루시고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이 8kg이나 빠지셨어요. 우울해지셔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예전처럼 웃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었습니다. 간병하느라 지치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 최종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순한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치료할 필요도 없는 그냥 두어도 되는 종양이었어요. 즉, 처음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3개월 동안 괜한 고생을 하신 셈이었죠. 할머니는 그 후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검사받아서 고생만 했네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노인 건강검진에서 PET-CT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검사는 너무 예민해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들까지 모두 찾아냅니다. 70세가 넘으면 몸 곳곳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작은 낭종, 작은 종양, 염증 흔적 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PET-CT는 이런 정상적인 변화들까지 모두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일 가능성이 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방사선 피폭량입니다. PET-CT 한 번 받으시면 일반 X-ray 400회 분량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이 정도 방사선량은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DNA 복구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어도 젊은 사람보다 암이 생길 위험이 더 높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암을 찾기 위한 검사가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암학회에서는 75세 이상에서는 특별한 증상이나 의심스러운 소견이 없는 한 PET-CT 같은 전신검사를 권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PET-CT를 받아야 할까요? 이미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건강 체크를 위해서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인 79세 최영석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건강검진 차받은 PET-CT에서 전립선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그 후 6개월 동안 각종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였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받은 검사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잃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검진 침습적 심장검사 관상동맥 조영술. 가슴이 좀 답답하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다고 하시면 병원에서 바로 권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이 검사는 사타구니나 손목의 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심장까지 넣어서 심장 혈관을 직접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젊은 환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검사이지만 고령자 검진 주의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77세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게 지내셨지만 가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자녀분들이 걱정되어 병원에 모셔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혔을 수도 있다며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어르신과 가족들은 정확한 검사라면 해야겠다며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간과되었습니다. 77세라는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검사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검사 당일 김철수 어르신은 사타구니, 동맥을 통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어 심각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얇아지고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응급수혈을 받아야 했고 출혈을 멈추기 위한 추가 시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일주일을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치료받으셨죠.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체력 소모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검사 결과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혈관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굳이 그 위험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계단 오를 때의 숨참은 단순히 나이로 인한 체력 저하였고, 약간의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그 후 몇 달 동안 회복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검사 전에는 혼자서도 시장에 가고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하셨는데, 검사 후에는 그런 활동들이 모두 어려워졌습니다. 체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셨어요. 건강검진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받은 검사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잃은 사례입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이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70세가 넘으면 혈관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의 혈관은 관을 넣어도 쉽게 회복되지만 고령자의 혈관은 작은 손상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혈소판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벽도 약해져서 출혈이 멈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혈압약이나 혈전 방지약들이 출혈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셋째,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검사 후 하루 이틀이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만 고령자는 회복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심장 관련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비침습적인 검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심전도 등으로도 충분히 심장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인 75세 박순희 할머니는 똑똑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가슴 답답함으로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가 관상동맥 조영술을 권했지만 우선 다른 검사부터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장 초음파와 운동부하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했고 단순한 부정맥으로 밝혀졌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었고 위험한 침습적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노인 건강검진에서는 항상 가장 안전한 방법부터 시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침습적인 검사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만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검진 골밀도 검사 후 과도한 약물 치료. 뼈가 약해졌으니 약을 드세요. 골밀도 검사를 받은 후 많은 어르신들이 듣는 말입니다. 골밀도 검사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 따른 과도한 치료가 때로는 수명 단축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84세 이순덕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는 즉시 골다공증 약을 처방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큰일이니까 꼭 드셔야 한다고 강조했죠. 할머니는 의사 말씀을 따라 5년간 꾸준히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었는데 골다공증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입니다. 처음 몇 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되던 어느 날 할머니의 턱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턱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점점 심해졌습니다. 치과에 가보니 의사가 턱뼈에 문제가 있다며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턱뼈 괴사였습니다. 골다공증 약에 드문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이었죠. 약이 뼈를 강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뼈의 신진대사를 억제해서 뼈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몇 달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대로 음식을 드실 수도 없었고 말하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골다공증 약을 끊고 나서야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뼈를 튼튼하게 하려던 약 때문에 오히려 뼈가 썩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나이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84세라는 나이에서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고령자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건강검진의 결과로 받게 되는 과도한 치료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골밀도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나이, 낙상 위험, 기대 수명, 다른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경우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이 치료 효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턱뼈 괴사 외에도 비정형 골절, 식도 손상,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인 78세 김영순 할머니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지만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활습관 개선부터 시작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보충, 적절한 운동, 낙상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접근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김영순 할머니는 골절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골다공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상 예방입니다. 아무리 뼈가 약해도 넘어지지 않으면 골절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안 환경 개선, 적절한 운동, 시력 관리, 약물 부작용 점검 등이 골다공증 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검진 전립선 특이항원 PSA 검사. 남성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에서 흔히 받는 검사 중 하나가 PSA 검사입니다. 전립선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혈액검사이죠. 하지만 이 검사가 고령자 검진 주의사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검사 중 하나라는 것을 아시나요? 78세 최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 작년에 PSA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정상 범위는 4 이하인데 어르신은 5.2가 나왔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는 전립선암 가능성이 있으니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암이라니 하며 충격을 받으셨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용기를 내어 동의하셨습니다. 전립선 조직검사는 항문을 통해 바늘을 여러 번 찔러서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불편한 검사인데 78세 어르신에게는 더욱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검사 후에 발생했습니다. 조직검사 부위에 심한 감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르신은 고열이 나고 소변을 볼 때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일주일을 입원하셨습니다. 한 달을 고생하신 후에 받은 조직검사 결과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전립선 비대로 인한 PSA 상승이었던 것입니다. 즉, 굳이 그 고통스러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최영호 어르신은 그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검사 받기 전엔 아무 문제 없이 지냈는데 검사 받고 나서 한 달을 고생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검사였을까요? 건강검진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PSA 검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위양성률이 높습니다. PSA가 높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 염증, 최근의 성관계, 자전거 타기 등으로도 PSA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비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둘째, 조직 검사의 위험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전립선 조직 검사 후 심각한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75세 이후에 발견되는 전립선암의 특성입니다. 전립선암은 매우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다. 75세에 발견된 전립선암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자라는 데는 보통 10-15년이 걸립니다. 즉,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 예방의학 태스크포스에서는 70세 이후에는 PSA 검사를 권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사로 인한 해가 이익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인 82세 박철민 어르신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PSA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후에 나이를 생각하면 굳이 추가 검사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박철민 어르신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전립선 관련 증상도 없고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만약 조직검사를 받았다면 불필요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인병원 검사에서는 항상 이 검사가 이 나이에 정말 필요한가? 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위험한 검진 유방 촬영술 75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유방 촬영술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검사입니다. 물론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중요한 검사이지만 고령층 건강검진에서는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80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매년 받아오던 유방 촬영술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석회화라는데 유방암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80세의 나이에도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동의하셨습니다. 조직 검사는 유방의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입니다. 할머니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던 할머니에게는 검사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즉, 암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검사 후 몇 주 동안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 우울해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사 유방암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80세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방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은 젊은 환자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이지만 고령 환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유방암 발생률이 감소합니다. 또한 설사 발견되더라도 진행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니어 건강정보로서 유방 촬영술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77세 이정숙 할머니는 현명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유방 촬영술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지만 본인의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적극적인 추가 검사보다는 정기적인 관찰을 선택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조직 검사를 받았다면 불필요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검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진들을 모두 받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니어 건강 정보를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검진을 받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보세요. 이 검사가 제 나이에 정말 필요한가요? 검사로 인한 위험은 없을까요?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를 받는다면 제 삶의 질이 나아질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충분히 듣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권유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대신 70세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검진들이 있습니다. 혈압 측정, 혈당 검사, 시력 검사, 청력 검사, 낙상 위험 평가, 우울증 선별 검사 등입니다. 이런 검사들은 안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사회적 활동 등이 어떤 검진보다도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불편함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피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많은 검사를 받는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과 적절한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즐기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에 꼭 받아야 하는 검진과 건강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